안녕하세요. 교정이 알고 싶다. 교알TV 교정과 전문의 형재영입니다. 지난번에는 아이의 치아 상태에 대한 궁금증을 설명드렸다면 오늘은 아이의 치과 진료에 관해 궁금해 하실 만한 문제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는 것이고 특수한 상황에서는 가까운 치과를 방문해서 상담받기를 권유드립니다. 유치의 충치를 무조건 치료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치의 진행 정도와 속도에 따라서 철저한 입술질 교육과 불소도포로 속도를 조절하고 관찰하며 치아가 잘 빠질 수 있도록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유치는 결국에는 영구치의 내비게이션일 뿐입니다. 물론 영구치아가 나올 시간이 1년 이상 남았거나 충치가 심해서 치아 신경까지 진행되었을 경우 이후에 자랄 영구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치의 충치 치료는 SSC와 같은 크라운을 이용하는 것과 보험이 되는 재료인 GI를 이용하여 충치 부위만 채우는 두 가지 진료의 비중이 가장 많습니다. 이는 의사의 관점과 환자분의 상황에 따라서 치료 방식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충치 범위가 크고 해당 치아에 다시는 충치가 생기게 하고 싶지 않다면 크라운으로 아예 치아를 감싸는 게 나을 수 있으나 충치가 작고 관리가 잘 되는 아이라면 GI 치료가 훨씬 유용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유치는 어디까지나 영구치가 나올 때까지 버티는 치아라고 생각되기에 굳이 크라운 말고 GI를 활용하는 편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GI 재료 특성상 빠지는 경우가 많으며 영구치가 나오기 전에 한두 번 정도는 다시 재치료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연관성을 설명드릴 수 있지만 단순 치아만 놓고 본다면 유치와 영구치의 연관성은 없습니다. 유치에 충치가 있다고 영구치에 충치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치아 개수에 영향을 주지도 않습니다. 간혹 치아 개수가 선천적으로 부족한 분들이 있는데 유치, 영구치 상관없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유치가 없다고 영구치가 없는 건 아니고 반대로 유치가 있다고 영구치가 반드시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치아 크기에서의 문제 또한 전혀 연관성이 없고 유치 자체의 형태로 영구치의 상태를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유치의 역할은 어린 시절에는 식사와 발음을 위해서 존재하지만 나중에는 영구치가 제대로 나오기 위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유치 뿌리를 녹이면서 그 위치 그대로 영구치아가 나오게 되는 게 정상적이고 그래야 유치 뿌리가 다 녹아서 통증 없이 유치 발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유치 머리가 아닌 뿌리 쪽에 염증과 같은 문제가 있다면 영구치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외상 등의 문제로 유치의 위치 이동이나 손상이 발생하였다면 마찬가지로 영구치아 맹출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유치를 먼저 발치함으로써 영구치아에 손상을 줄 만한 여지를 없애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없더라도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유치가 없다고 영구치아가 늦게 나올 수 있지만 안 나오지는 않습니다. 앞서 유치 발치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유치를 늦게 발치하는 것과 영구치아가 나와서 자리 잡는 것과는 큰 연관성이 없습니다. 물론 유치에 해당되는 영구치아가 유치 주변에 보인다면 빨리 유치를 빼서 영구치가 자리 잡게 해주는 게 유리하지만 그게 아니라 아직 잇몸 속에서 영구치가 존재한다면 빨리 유치를 발치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결국 크기가 작은 유치 대신에 크기가 큰 영구치아가 이쁘게 나오려면 충분한 공간이 있는 게 중요한 부분이지, 유치가 있고 없고와의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앞쪽의 유치들은 얼굴을 볼 때 보이는 부분이라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없지만, 뒤쪽의 유구치아 같은 경우에는 간혹 아이가 혼자 치아를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의 힘으로 치아가 빠질 정도라면 그만큼 영구치에 의해 유치가 많이 녹은 상황이고, 약해진 상황이라 유치가 조각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간혹 유치 조각 일부가 잇몸에 붙어서 남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영구치가 자리 잡기가 어렵고 충치나 염증 같은 것들이 생길 위험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구치아가 밑에서 충분히 생기기도 전에 유치가 빠진다면 해당 공간에 뒤쪽 치아가 앞으로 쓰러지게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모든 치아가 대부분 전방 각도를 유지하고 있고, 씹는 저작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치아가 앞으로 쏠리는 힘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 병원을 방문하시면 공간 유지 장치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게 됩니다. 이 공간 유지 장치에 대한 문제는 의사마다 시각이 갈릴 수 있는데, 영구치의 뼛속 위치에 따라서 필요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또한 유구치 중 제일 뒤에 있는 치아가 먼저 빠진 경우에는 유구치 뒤에 영구 대구치의 쓰러짐 위험성이 아주 많지만, 이 외에 다른 종류의 유치가 빠진 거라면 대부분 공간 유지 장치는 필요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공간 유지 장치의 원래 목적은 기본적으로 영구 대구치의 쓰러짐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바로 앞에 유치를 제외하고는 다른 유치 문제로 영구 대구치가 쓰러짐의 영향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바로 앞에 유구치가 빠졌더라도 영구치인 제2소구치가 어느 정도 위치를 잡고 있다면 당연히 영구 대구치는 역시 앞으로 쓰러지지 않을 것이기에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상의 위치를 보고 치료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치아 발육과 키 성장, 성 조숙 등의 문제는 동일시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 논문 발표에서 이미 치아 발육과 아이의 성장 단계와는 상관이 없다고 발표되어 왔고, 실제로도 당장 아이의 오른쪽 왼쪽 치아의 교환마저 다른 상황에서 이를 키 성장과 결부시켜서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아이의 키 성장과 성 조숙 문제를 확인하고 싶다면 치아가 아닌 성장판을 보고 직접 판단해야 할 문제이고, 이는 일반적으로는 손의 방사선 사진을 통해서 성장판을 확인하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피 검사를 통해서 호르몬 수치 검사를 하거나 골반의 성장판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아이의 치과 진료에 관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답변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유치에서 영구치로 교환되는 어린 아이에게 치과는 공포의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성인이 되고 나서도 최대한 치과 진료를 무섭지 않고 편하게 받으려면 치과의 검진과 예방진료 정도만 받게 만드는 환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아무래도 어린 시절부터 입술질과 같은 구강위생을 철저히 하는 습관을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밖에도 다른 문의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